자, 보시죠. 자, 일단 소모품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여기죠. 우리가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죠.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에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잡은 거죠.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회사가 이제 12월 31일에 소모품이 90만 원 있는 거죠. 맞죠? 미사용이라는 거 남아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자산으로 안 잡은 거잖아요. 구입할 때. 근데 자산 안 잡았는데 기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90만 원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품 늘려줘야죠, 여러분. 자, 이 소모품을 늘려줘야죠. 90만 원. 이렇게 돼요. 구입할 때 안 잡았으니까 소모품 안 잡았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90만 원 되게 해야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전부 다 그냥 사용했다라고 구입할 때 처리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말에 미사용은 사용 안 한 거만큼은 비용을 취소해야죠, 여러분들. 전액 비용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취소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건 비용을 취소해야죠. 되셨죠? 그리고 영업부서라고 했으니까 8등권 때 소모품비 잡으시면 되겠고, 얘는 교재 없다라고 해서 소모품이 교재 없어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PPT 확인하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별표. 동그라미 4번 별표. 자, 시간은 4분 30초 드릴게요. 결산 풀시면 어려운 애들 많죠. 시간은 4분 30초.
보실게요. 여기 이건 많이 연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자, 얘가 2000x1 여기 자 x1년 4월 1일 날이니까 이때 얼마 빌려줬냐면 3억 빌려줬죠. 이게 3억 원을 대요. 12월 31일이죠. 그리고 이자는 3월 31일 날 수취하기로 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죠?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00x1년 시험에서 제대로 줄 거예요. 12월 31일 있죠.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지나요? 예? 9개월 지나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이날 우리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작성해야 되니까 정확한 수익 비용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 돈 빌려준 거니까 이자 수익이 돼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9개월치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줘야 돼, 기말의 주주들한테요. 이렇게 일단 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실제로 이자, 현금 이자를 받죠. 받으니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아직 못 받은 이자 수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면 미수 이자 수익이에요, 대전 과목은. 아직 못 받은 이자 수익이니까. 근데 이자 수익이 수익이죠? 미수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미수 수익은 성격이 자산이죠, 자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못 받은 거 맞으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차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미수 수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선수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수 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건 수익을 먼저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돈을 빌려준 거지,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선자 들어가는 애들 먼저 주고받아야 선자 쓸 수 있는 거예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임대료를 내가 원샷으로 받았다. 그럼 우리가 선수 수익인 거고. 임대료를 아직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미수 수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셨죠? 공부 잘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공식 어떻게 써요? 이건 숫자 구하는 게 중요하죠? 3억 곱하기 12%, 그죠? 여기까지가 1년치 이자. 그죠? 1년치 이자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9개월이니까 분자의 9. 그죠? 그리고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니까 12개월. 이렇게 분자하고 분모 대응이 돼야 돼, 개월로. 이렇게 구하시면 2,700 나올 거예요. 2,700. 그죠? 2,700만 원. 그래서 여기 차변의 미수 수익. 이거 거래처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거셔야 돼요. 차변의 미수 수익이란 자산 평택 투원 것이고 대변의 이자 수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교재는 34페이지. 교재는 34페이지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별표. 자, 동그라미 5번은 시간 여러분들 3분 30초만 드릴게요. 뭐 이렇게 긴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은 3분 30초.
여기요. 자, 회사가 올해 10월 1일에 1년분 임차료 12개월이죠. 임차료를요. 핵심이 이거예요.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죠. 선급 비용. 그죠? 선급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급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회사가 다 먼저 낸 비용이다라고 잡은 거죠. 해석을 하면. 그죠? 그럼 여러분 3개월 지났죠? 임차료 낸 지 3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올해 연도 말까지. 그러면 지나갔다라는 건 먼저 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먼저 낸 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선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회사가. 맞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 아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감소니까 대변. 해서 선급 비용을 대변으로 까는 거예요. 원래는 FM대로 하면 선급 비용 잡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해석이 처음부터 나 먼저 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3개월 지나가고 제때 낸 거잖아요. 제때 냈다라는 건 반대로 돌리면 먼저 낸 거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3개월치 선급 비용을 취소하는 거예요. 알죠?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회사가 요 10월 1일 있죠. 요 10월 1일에 선급 비용으로 12개월 잡았잖아요. 맞죠? 선급 비용으로 12개월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에 선급 비용, 먼저 낸 임차료는 3개월은 지났으니까 9개월이 선급 비용인 거죠. 맞죠? 그래서 12월 30일 입장에서는 9개월이 선급 비용이에요. 3개월 지났으니까 먼저 낸 건 우리가 9개월이 연도 말 입장에서 먼저 낸 임차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2개월 선급 비용 처리했던 게 9개월 올해 연도가 입장에서 9개월만 선급 비용 내야 되니까 3개월 까야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여기 FM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가 1년분 임차료 내면서 비용 처리를 안 했죠. 왜냐면 비용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내면서. 비용 처리를 안 했죠. 비용으로 안 잡았어요. 10월 1일 날. 그죠? 안 잡았는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3개월은 비용이 제때 낸 임차료가 맞잖아요. 맞죠? 시간 지나갔으니까. 그럼 3개월은 제때 낸 임차료가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을 처음에 처리 안 했는데 12월 30일 입장에서 우리가 3개월치는 제때 낸 비용 맞으니까 비용을 안 잡은 걸 3개월 되게 하려면 비용 늘려야죠. 맞죠? 그 비용이 임차료가 되는 거예요. 네. 다 3개월이죠, 여러분들. 그럼 3개월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이거. 되시겠어요? 120만 원이면 계산하시기 쉽잖아요.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맞죠? 3개월이면 3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들 이거 틀리시는 분들은요, 제발 이렇게 개월 같은 거 적으세요. 눈으로 푸는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틀리시는데. 그렇죠? 여기 회계 쪽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절대요. 아시죠? 그래서 고집 부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집은 안 돼요. 틀리시 많이. 자, 그래서 일단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잡고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원래 거래처 채점 대상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 업무 보실 때 선급비용 미수수익 같은 거 있죠? 거래처 안 걸면 두드려 맞습니다. 상사분한테. 아니, 이거 실제 업무 하실 때요. 우리 시험은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 거래처 있으면 거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실제 업무도 대비하시려면. 자, 교재는 34페이지 똑같이 해요. 교재 34페이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별표. 자, 시간 4분 드려볼게요. 5번하고 6번 비교하셔야 돼요. 5번하고 6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세금 먼저. 자, 보시죠, 여러분. 자, 보시면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들 설명 듣고 이해하시면 지금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시험이 그거잖아요. 올림픽에서 하면 되죠. 그렇죠? 가끔씩 여러 사람 있잖아요. 정규 그 올림픽 전에 1등 하다가 올림픽에서 긴장해가지고 막 그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괜찮아요. 자, 4월 1일 날 1년분 화재보험료를 선납했다라는 건 먼저 낸 보험료죠. 이거 선급비용이에요. 선급비용. 먼저 낸 보험료 선급비용. 핵심이 얘죠. 보험료 비용 처리하였다. 얘가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럼 요 4월 1일 있잖아요. 4월 1일 날. 요 4월 1일 날 12개월치를 비용 처리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1년치를 먼저 내면서 선급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선급비용 처리는 안 한 거예요. 맞죠? 자,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보험료 낸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나요? 9개월 지나죠? 9개월은 보험료 낸 날로부터 9개월 지났으니까 9개월은 제때는 보험료 맞죠? 그래서 요 날 입장에서는 9개월은 보험료 제때는 거 맞아요. 비용이라고 할게요. 맞죠? 그건 우리가 12개월치 먼저 냈는데 9개월 지났으면 나머지 3개월은 먼저 낸 보험료죠? 맞죠? 그럼 3개월은 선급비용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월 1일이 먼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먼저죠. 제가 친 게 이게 1번이잖아. 이게 순서가 4월 1일 먼저죠. 얘를 요게 2번이죠. 얘가 12월 30일이니까 얘가 두 번째잖아요. 얘가 2번이죠. 얘로 맞추는 분께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용을 12개월 다 처리했죠. 처음에 4월 1일 날. 근데 올해 연도가 입장에서 비용 9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감소시켜야죠. 12개월 비용이 올해 연도가 이제 9개월 만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보험료. 비용이 보험료죠? 얘 3개월을 감소시키셔야 돼요.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대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가 선급비용 안 잡았잖아. 1년치 내면서. 근데 기말에 선급비용은 3개월이죠. 그럼 선급비용 어떻게 해야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죠. 그럼 선급비용 자산이니까 차변, 늘리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이게 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75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3개월이니까. 75만 원.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치잖아요. 거기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선급비용 뭐 선수 수익 자주 틀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발 좀 적어보세요. 맞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꼼꼼하게 하시는 게 나중 가면 시간 절약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저는 이거 쓰고 싶어서 쓰겠어요. 그죠? 저도 이거 처음에 쓰면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죠?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변의 보험료 3개월 취소, 알죠? 취소하고 선급비용 3개월 잡은 거예요. 거래처는 우리 시험은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되시겠어요? 얘도 똑같이 34페이지니까 5번하고 6번 비교 잘 하세요. 그렇죠? 5번하고 6번이 둘 다 선급비용 문제니까 둘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5번은 처음부터 선급비용 처리한 거고 6번은 처음에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둘 비교 잘 하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일단 11번이네요. 11번.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시간 4분 드려볼게요.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대한은행한테 단기 차입금 언제냐면 차입을 7월 1일 날 했겠죠? 그죠? 2억 원을 빌렸고요. 그죠? 그리고 이자는 실제 언제 나가냐면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나가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주주들하고 채권자, 그놈의 주주 채권자가 뭔지, 그죠? 채권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 빌린 지 6개월 지나죠? 그죠? 그러면 기말에 6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정확한 비용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즉, 6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이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이게 6개월은 꼭 계산할게요. 근데 실제로 아직 우리 기말 입장에선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미지급 이자 비용이죠. 미지급 이자 비용. 맞죠? 그럼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맞죠? 우리가 미지급 금은 단기 중에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기말에만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예요. 비용 아니에요. 부채죠. 부채. 지급할 의무. 미지급했으면 부채니까 대변이고 지급 안 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증가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6개월은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아요. 2억 곱하기 6% 여기까지가 1년치죠. 12개월치. 그럼 총 12개월 중에 6개월 이렇게 아니면 나누기 하셔도 되고 12분의 6은 2분의 1이니까 나누기 하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면 600만 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자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리고 거래처는 생략하라고 있으니까 거래처 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교재 50페이지. 동그라미 11번 교재 50페이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12번 별표. 자, 동그라미 12번 별표고요. 자, 시간 4분 드려볼게요. 동그라미 12번.
볼 수 있죠? 자, 일단 12번 보면 회사가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건물 임대해주면서 4월 1일에 전부 다 수익 처리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영업외 수익이면 여러분 900건대, 영업 외적인은 다 900건대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임대료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회사가 1년분 임대료를 받으면서 나 먼저 받았다라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한 거죠. 다 수익 처리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선수 수익 처리는 안 한 거죠. 4월 1일에. 되세요? 요게 1번이죠. 시점이 4월 1일이 먼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00X1년 12월 31일 날. 자, 그럼 우리가 임대료 받은 지 몇 개월 지나요? 임대료 받은 지 9개월 지나죠? 그럼 9개월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제때 받은 임대료가 맞아요. 임대료 9개월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9개월만큼은 수익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1년치를 4월 1일 날 받았잖아요, 올해. 맞죠? 그럼 9개월 지났으면 나머지 3개월은 먼저 받은 임대료죠. 먼저 받은 임대료 선수수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3개월은 선수수익이죠? 오케이? 네. 그럼 시점이 얘가 이 두 번 마지막이잖아요. 4월 1일이 먼저 얘가 나중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얘로 맞춰주는 분계를 하시면 돼요. 자주 틀리시면 이 방법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 방법이 최고예요. 자, 그러면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12개월 수익이 9개월 수익 돼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을 줄여야죠. 맞죠? 수익은 대변, 줄이는 거 차변. 그 수익이 임대료죠. 몇 개월 줄이면 돼요? 3개월 줄이면 3개월. 그리고 회사가 1년분 임대료 받으면서 선수수익 처리는 안 했어요. 기말에 선수수익이 3개월은 돼야 되잖아요. 선수수익을 3개월 늘려야죠. 자, 선수수익은 부채예요. 수익 아니죠? 부채니까 대변. 그 다음에 늘리는 거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1년에 120이니까 3개월이면 30만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30만원이에요. 5분계를 끊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익. 물론 선수수익은 거래처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2번, 교재 50페이지 공부해주세요.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게 우리 수동결산입니다. 즉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입력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거고 이제 지금부터 할 건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 자, 몇 번이냐면 15번이에요. 15번. 자, 15번. 자, 15번이고요. 입력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286페이지에 있어요. 입력하는 방법은 참고로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페이지만 적고 내가 한번 복습한 대로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페이지만 그냥 적어서 오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분들 보시고 난 단 맞추는 게 괜찮다 라고 하시면 자, 시간은 3분 드려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동 결산하는 곳은 위치가 좀 달라요. 우리 자동 결산하는 곳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일반적 입력은 수동 결산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자동 결산 입력하는 곳이에요. 여기요. 자동 결산 입력하는 곳입니다. 참고하세요.
보시죠 여러분들. 뭐 이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시면 자 저번에 우리 그 두 개 했었죠. 일단 원래 어다면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 그죠?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그 선납세금 기말에 정리하는 거 있죠. 그 두 개 외워주세요. 꼭 자동결산은 외우시면 진짜 편해요. 수동결산은 시간 좀 걸리잖아요. 자동결산은 1분이 안 넘어가요. 하는 방법 외우시면. 자 여기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자산이니까 기말 재고 자산 문제예요. 진짜 쉽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자동결산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우리 시험에는 뭐를 출제 하냐면 기간이 여기 값이 결산이니까 12월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계기간 입력하는 겁니다. 알죠? 1월부터 12월입니다. 1월부터 12월. 네,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녹색 있죠? 이런 녹색들이 자동결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는 단축키 외우시는 거 좀 권장드려요. 찾기 기능이 컨트롤 F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도 이렇게 찾기가 떠요. 알죠? 이렇게 찾는 게 진짜 좀 괜찮아요. 알죠? 이 기능을 알고 계시면 도움 분명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여기 기말 원재료 눈에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기말 원재료 재고에. 맞죠? 줄 맞추시면 돼요. 기말 원재료 줄 이렇게 맞추시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기말 원재료 600만 원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6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되셨죠? 근데 내가 다른 걸 찾아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메뉴 익숙하시면 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메뉴가 익숙하시면. 근데 내가 만약에 기말 제공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찾기 하신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렇게 하시고 네 찾는 거 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메뉴로 가지는 건 참고하세요. 이렇게 가지긴 하죠. 이 기말 제공품. 그렇죠. 그럼 또 칸 맞춰서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900만 원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기말 제품 바로 아래에 있죠, 여러분. 기말 제품 여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만 쭉 여기도 가시면 됩니다. 그죠? 줄 맞춰가지고 얘가 1000만 원이죠? 정말 끝이에요. 맞죠? 되게 빠르죠? 자동결산이니까 외우셔야 무조건. 맞죠? 무조건 외우시는 게 강추입니다, 강추.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돼, 자동결산에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하고 이제 다시 이론합니다. 뭐냐면 4페이지예요. 자, 4페이지에 18번이고요. 자, 4페이지에 18번이고요. 교재는 34페이지 또는 287페이지. 교재는 34페이지 또는 287페이지. 34페이지 또는 287페이지. 34페이지는 수동결산이고요. 287페이지는 자동결산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참고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 하고 쉴게요. 시간은 여러분들 3분 30초 드릴게요. 3분 30초.
자, 여러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애거든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회사가 이제 법인세가 총 얼마인지 보니까 650만원이에요. 법인세 등은 배정 과목이에요.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선납세금이라는 것으로 단기 중에 처리하죠. 원천 징수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중간 연납세. 자, 여기 선납세금 개정인데 선납세금은 조회하래요. 조회. 그럼 이런 문제가 가장 최악이거든요. 선납세금 안 주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우리가 자동 결산 있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선납세금이라고 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찾기 해서 컨트롤 F 또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납세금이 얼마인지 여기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선납세금 300만원입니다. 요 숫자 확인하시면 돼요. 숫자. 알죠? 이게 제일 난이도가 있지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 계산에서요.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조회만 하시면 안 되고 이 선납세금 이게 얘 있잖아요. 얘를 오른쪽에 없애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꼭 300만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00만원 이렇게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차변에 있는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계산을 따지면 되실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 계상액은 말 그대로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50만원이 원래 12월 31일자에 법인세죠. 근데 우리가 300만원은 먼저 낸 게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은 350만원이죠, 여러분들. 그럼 이 350만원을 여기 추가 계상액에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50만원. 반드시 이 두 개를 다 입력하셔야 돼요. 가끔씩 선납세금 입력 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선납세금하고 추가 계상에 다 입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게 자동 결산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수동 결산도 돼요. 수동 결산은 할게요. 요거는 자동 결산이고요. 수동 결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해놨는데. 자, 우리 차변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같이 내니까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 씁니다. 차변에 법인세 등 해서 65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냈던 세금인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거죠. 우리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정리한다라는 건 분계로 따지면 까는 거예요. 정리. 대변으로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은 350만원이죠. 요건 부채죠.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아직 안 냈을 때 부채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었죠, 여러분들. 이게 아마 34페이지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일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로써 실기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분량을 무조건 뽑아야 돼요. 분량을 뽑고 실기는 여기까지 한다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기가 뽑을 수 있는 게. 자, 10분 쉬셨다가요. 마지막